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추석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3주차 강의는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식물의 궁금증 해소인데, 식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절을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꽃은 왜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물의 존재하는 이유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천에 보일 수 있는 이런 꽃들이라든지 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의 역할인데, 본 강의가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지 않은 관계로 지구밥이라는 이런 동영상 주제를 제가 별도로 교수 학습 사이트에 올려놨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2분에서 길면 한 3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시청하면 좋겠습니다. 식물이 지구상에서 생산자로서 광합성을 하고 생산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조류라는 생물이 있는데요. 남조류라는 생명이 있는데 이거는 초창기 우리 지구에는 이 산소가 없었어요. 대개 이산화탄소만 있었는데 이 남조류가 지구상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게 남조류가 식물성 플랑크톤이잖아요. 식물성 플랑크톤이어서 여기에서 광합성을 함으로써 산소를 이제 배출해내게 돼요. CO2,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고, 그래서 지구에 오늘날 같은 우리들이 지구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산소를 많이 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지구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보신 바와 같이 약 45억 년 전에는 지구가 탄생한 시기에는 산소가 없었는데 35억 년 전에 남조류가 출현함으로써 산소가 증가됐다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거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산소가 이렇게 증가됐고, 더불어서 질소는 그때나 지금이나 질소는 우리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가스 중에 하나죠. 기체 중에 하나인데 그대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산화탄소는 크게 줄어들어서 지금은 아주 적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0.03% 정도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구상에서 많은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은 남조류들이 세포 분열을 해서 계속해서 숫자를 늘려가는 과정인데, 대장균처럼 남조류들은 이렇게 이분법에 의해서 순식간에 분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남조류는 나중에 제가 상수 시간에 하겠지만은 이것은 강이나 호수에 질소나 인 같은 비료 성분들이 많아지면 이 남조류가 잘 자라게 되는데, 참 자라는 이것이 요즘 말하는 녹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는 것들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식물성 플랑크톤인 조류이지만, 지구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인간이나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조절해주고 산소를 지구상에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아주 고마운 그런 생물이죠. 이런 남조류들을 예를 들었을 때 내부 공생설이라는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런 이론은 오늘날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가 어떻게 구별됐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가 세포 속에는 많은 세포 소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 소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동물세포나 식물세포의 아주 주가 되는 세포 소기관인데 뭘 하냐?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게 이제
그 위라든지 위에서 분해가 돼가지고 그 창자에서 이 작은 창자에서 이게 이제 흡수가 되잖아요. 흡수가 되면 각 세포로 이 영양분들이 전달이 돼서 탄수화물들이 전달이 돼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러므로써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인데, 이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호흡이라고 그러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식물이 만들어내는 광합성을 산물인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우리는 호흡이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은 동물세포, 식물세포 모두 다 있는데, 이것은 그 식물 원래 그 남조류 같이 이렇게 남조류 같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식물성 세포들이 이 식물세포에 들어가서 이렇게 남세균이 엽록체 속에 들어가서 일종의 그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포로 만들어진 고등식물인데도 불구하고 벼라든지 뭐 자두나무라든지 살구나무라든지 이런 데서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는 것들이 식물세포. 남세균이 침입하지 못한 세포들은 그대로 동물세포가 된 것이죠. 이제 이런 차이들을 우리는 내부 공생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남조류의 특징들을 이용해서 오늘날 이제 화성에는 그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화성의 표면 온도가 약 400도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 화성에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산소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뭘 하냐, 무인 착륙선에 남조류를 보내가지고 화성에서 오늘날 지구에서처럼 만약에 남조류가 번식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 산소를 많이 발생하게 이산화탄소 줄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미국의 나사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화성에서 앞으로 우리가 인류라든지 생명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질소나 그 다음에 물인, 바다, 자외선 차단 등 이런 대안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현실성이 약간 떨어집니다만은 이런 연구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 남조류도 바로 식물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식물의 겨울나기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지금 봄은 아니지만 우리가 봄철에 이제 보통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에 가서 보면은 이런 벚꽃이 또는 매화꽃이 또 산수유꽃, 개나리꽃이 먼저 꽃을 피우잖아요. 추운 겨울에 잎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꽃이 먼저 나오는 이런 것들인데, 대개 매화나 벚꽃이나 지금 밖에 나가보면 벚꽃나무는 벌써 잎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맨 먼저 얘들이 그 꽃을 피웠기 때문에 아마 벌써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얘들은 이제 가을이 빨리 온 거예요. 다른 그 나무들은 잎이 아직도 생생한 여름인데 지금 잎이 낙엽이 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는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거기에 이제 그 꽃눈이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이렇게 꽃눈을 만들므로 인해서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빨리 꽃이 피는 거죠. 꽃눈이 가을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되게 이제 얘들이 이제 얼어 죽지 않는 이유는 모든 식물들은 그 자기 몸속에 있는 수분들을 빼내고 마치 자동차의 부동액처럼 우리 이제 설탕물 같은 것을 고농도로 저장해 놓는 거, 그래서 빨리 얼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벚꽃의 이렇게 그 경관을 유지시켜 준 거죠. 이것은 여기는 이제 그 우치공원, 페미일랜드 있죠. 동물원이 있는 곳, 놀이동산도 있고 이런 곳인데, 여기에 이제 그 놀이 시설에 올라가서 이 저수지를 바라보면 이렇게 입구 쪽에서도 쭉 오는 공간이 이렇게 벚꽃이 굉장히 화려하게 피어 있는 모습들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도 겨울 동안에 나무들이 그 추운 겨울 동안 얼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보신 바와 같이 겨울에 식물나기 같은 경우는 꽃눈이 있어가지고 꽃눈이 이렇게 털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이렇게 버텨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민들레라든지 또는 이런 꼬들백이라든지 또는 뭐 망초 같은 이런 그 초본 식물들은 이렇게 납작이 접시처럼 납작이 이렇게 펼쳐 있잖아요. 이걸 노제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노제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노제트 현상, 이렇게 인해서 추운 겨울을 바닥에 탁 엎드리면서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물들이 죽지 않는 이유는 마치 정수기 필터 기능처럼 되어 있는 세포 구조 속에,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물은 이렇게 순수한 물은 세포 밖으로 빼내고 세포 안에는 포도당,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산성분들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영하로 떨어져도 얼지 않고 이렇게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의 원리도 똑같아요. 빙점 이하, 그러니까 오른점 이하로 그 빙점을 내려가지고 영하로 떨어졌더라도 이게 얼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어느 점을 영하 12도 이하로 낮춰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동차의 냉각 장치 같은 경우는 물이 얼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식물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왜 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꽃들은 우리는 금목서라고 그러죠. 금목서. 그러니까 샤넬 향기가 나는 그런 꽃인데 실제로 향기를 만드는 꽃이에요. 금목서. 조금 있으면 이제 10월쯤 되면은 이 꽃이 피어가지고 돌목에 지나다니다 보면 굉장히 향기로운 꽃 냄새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꽃들이 왜 필까 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꽃을 피우는 이유는 곧 자신의 씨앗을 퍼뜨리기 위한 것이죠. 꽃을 피움으로 인해서 많은 나비라든지 또는 다른 곤충들을 불러 들여가지고 수분작용, 그러니까 암술과 수술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이 맺히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바람에 의해서 또는 다른 곤충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씨앗이 이제 퍼뜨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자손을 번식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꽃은 피우는 그 계절에 따라서 장인식물 같은 경우는 한 낮이 점점 길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봄에 피는 꽃들이 되게 이제 노란 꽃들이라든지 분홍꽃이 많이 피죠. 그 다음에 단인식물은 지금부터 이제 가을에는 점점 이제 밤이 길어지죠. 낮이 짧아지고. 그래서 국화 같은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을에 피는 꽃들은 되게 단일식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봄, 가을 관계없이 피는 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중인식물이라고 해요. 밤낮에 관계없이 피는 꽃들. 이렇게, 낮 길이가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단일식물, 장인식물, 중인식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꽃의 종류는. 그 다음에 이제 꽃들이 어떻게 번식을 하고 왜 번식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동영상이에요. 이것도 역시 별도로 제가 교수학습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꽃잎이 색을 결정하는 색소는 주로 이 꽃잎 안에 들어있는 그 색소 때문에 그래요. 색소 때문에 그런데 그 색소의 종류가 이게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들어있으면 붉은색이나 푸른색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수국인데, 수국 같은 경우는 5월달에서 한 6월달에 피잖아요. 5월달, 6월달에 피는데, 산성이었을 때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 그러니까 약간 보라색 비슷한 파란색을 띠고, 그 다음에 이 알카리성이었을 때는 붉은색을 띠요.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데, 산성이었을 때는 흙 속에 있는, 토양 속에 있는 알루미늄들을 뿌리가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안토시안이 이 빨간 이게 파란색을 띈다고 그런 그 과학자들이 그 원리를 밝혀냈어요. 그리고 알카리스 때는 흙 속에 이 알루미늄이 수산화 이온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식물이 수국이 그 알루미늄을 흡수하지 못해서 이렇게 붉은색을 띈다, 이렇게 붉은색을 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색을 결정하는 것은 수국이라든지 나팔꽃이라든지 국화 이런 그 다양한 색을 표출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는 조금 있으면 이제 노란색이나 주황색, 뭐 단풍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단풍. 안토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엽록소 같은 경우는 녹색이고, 플라본 같은 경우는 흰색을 띠고, 실제 흰색 꽃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색소에 의해서 꽃의 색깔이 결정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잎보다 꽃이 먼저 핀 꽃은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제 벚꽃, 자두, 살구, 매화, 목련 이렇게 자두, 살구, 매화 이게 다 초여름에 먹는 열매잖아요. 굉장히 꽃이 빨리 피어서 열매도 빨리 맺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개 잎보다 꽃이 먼저 핍니다. 벚꽃에도 일종의 벚꽃 체리 같은 게 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말을 할 수가 있고 개나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광선의 영향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온도의 영향에 따라서 대개 이제 온도가 꽃이 언제 필 거냐 하는 것은 이제 누적 온도라고 하는 것이죠. 누적. 그러니까 온도가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5도였는데 내일은 1도로 떨어졌다. 그럼 꽃이 안 필 것 같은데 이게 적산 온도라고 해요. 적산. 누적 온도, 적산 온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적산 온도는 6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날이 영하로 떨어졌으면 이제 5도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도로 됐다. 그럼 15도가 돼서 이때 꽃이 피는 거예요. 이런 적산 온도가 중요한데 기후변화 때문에 요즘 꽃이 빨리 핀다는 것이죠. 개나리가 꽃이 잎보다 먼저 피는 이유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개나리라든 얘들은 겨울철을 이겨내고 봄에 이제 꽃을 맺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실 개나리는 열매를 안 맺잖아요. 그런데 먼저 피는 이유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꽃을 빨리 피움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제 여기에 꽃이라도 이 열매를 맺는데 그 쏟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이제 더 화려한 꽃들 또 향기가 많이 나는 꽃들, 그러니까 그 꿀이 많은 꽃들한테는 아무래도 벌들한테 또는 나비들한테 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나리는 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꽃을 빨리 피워가지고 다른 꽃들이 피기 전에 이제 나비라든지 곤충들을 유인해서 자기들 이제 수분작용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의견 진화한 것이죠. 이것도 동영상으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에 꽃이 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비슷한 꽃들 두 개 다 뭐 과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물풀의나무 꽃이라고 있는데 개나리하고 영춘화라는 꽃이에요. 영춘화는 꽃이 이렇게 5개에서 꽃잎이 6개 정도 되고 개나리는 꽃잎이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꽃도 이렇게 둥구스름 하잖아요. 개나리는 뾰족하고 이런 차이가 있고, 개나리는 우리나라 토종꽃이고요. 영춘화는 중국 북부에서 온 꽃들인데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줄기가 있는 개나리는 갈색인데 영춘화는 녹색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구례에 그 산동마을에 가면 산수축제 하는데 그때도 담장에 이제 개나리보다는 영춘화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옛날에 그 과거에 그 급제를 하면 머리에 이렇게 급제했다고 씌워주잖아요. 이때 꽂는 꽃이 바로 이 영춘화라고 그럽니다. 곤충을 부르는 꽃색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충매화라고 그러죠. 충매화. 곤충에 의해서 그 수분작용이 일어나는 것. 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조매화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식물들이
곤충이나 새에 의해서 수분작용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5월, 6월에 피는 꽃들이 약 절반 정도 됩니다. 지금 다 뒤에 마가목, 흰말채나무, 층층나무 이런 건 다 흰 꽃들을 피는 것들인데요. 이제 뒤에 가서 실제로 꽃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고 노출이 많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흰 꽃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곤충들은 닭이들이 이렇게 흰색을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흰 꽃의 보상장으로 꿀이라든지 꽃가루라든지 향기를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여름에 흰꽃이 피는 나무는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초여름에는 꽃이 피는 식물들 약 80%가 이렇게 흰꽃으로 피는데, 곤충과 오랫동안 이제 이게 상계 공생을 서로 돕고 돕는, 곤충이 꿀과 꽃가루를 가져가면서 식물은 수분 작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한 늦봄에 흰꽃이 많이 피는 데한 내용도 동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대표적인 꽃들이 이렇게 단풍나무처럼 서 있는 산사나무인데, 가을이 되면 이제 초봄이 있으면 이들이 꽃사과처럼 아주 작은 열매가 열려요. 굉장히 붉은 열매가 열리는데, 열매만 해도 굉장히 아름답고, 봄에 이제 상당히 먼저 핀, 우리 무릎 높이만한 핀, 요즘 정원이나 공원에 많이 있는 조팝나무가 있고, 아까 말했던 우리 여기 마가목은 상당히 큰 나무예요. 근데 꽃들이 다 비슷하죠. 이렇게 산딸나무는 이 꽃은 이렇게 생겼지만 나중에 열매가 딸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산딸나무, 팥배나무, 고추나무 다 이렇게 흰 꽃들이 늦은 봄에 또는 이른 여름에 이렇게 핀다 하는 것이고, 또 밤에만 피는 꽃들이 있어요. 이게 달맞이꽃인데, 여기 있는 게 달맞이, 이게 밤에 피고요. 낮에는 이렇게 딱 오므려 가지고 꽃을 피지 않아.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수분이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한낮에 피지 않은 게 여름철에, 그래서 그러니까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여기 이제 또 곤충하고도 관계 있어요. 곤충. 저녁에 주로 행동하는 곤충들에 의해서 이게 수분작용, 그러니까 교배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일주기 리듬에서 빛에 의해서 이렇게 광합성과 호흡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근데 요즘은 이제 외국에서 낮 달맞이 꽃을 도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낮에도 이렇게 피어있는 달맞이 꽃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정원용 초화류로서 이렇게 심는 것이죠. 이제 꽃나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언젠가 제주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이제 노란 꽃들이 많이 피어있는 노란 코스모스가 안 넘어가네. 노란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 있는데, 이렇게 노란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코스모스인데 또는 황화 코스모스라고 해요. 요즘 이제 우리가 많이 코스모스는 우리 기화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우리나라 고유종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황화 코스모스, 노란 코스모스가 평가하기는 그래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숲에 가면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이런 며느리 발톱꽃, 그 다음에 뻐꾹나리,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나리꽃인데 뻐꾹이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식물들, 지오줌불, 멸가지, 꽃봄의 꼬리, 이런 거, 꽃봄의 꼬리라도 우리 주변 화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가을철에 주로 피는 꽃들이죠. 집신나물, 꽁의다리, 이상엽기, 이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상엽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던 꽃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런 꽃들이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패집 나무, 다그장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잡초죠.
그 다음에 물에서 피는 이런 그 불의옥잠 꽃도 있어요. 이름이 없는데, 물에서 피고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도 해요. 맹문동은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뭐 지고 있죠.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 꽃들. 이 소나무 그늘이라든지 가로수 그늘 밑에 있으면 굉장히 보라색의 꽃들이 환상적이죠. 뭐 약초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달개비, 다그장풀이라고 그러는데, 달개비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재밌다 하면 꽃잎이 이렇게 한 장이 있고, 그 다음 파란 꽃잎이 두 장이 있는데,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뭐 포라는 것도 이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어요. 암술이 여기가 있고 변형된 수술이 두 개가 있고 가짜 수술, 헛수술이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제 곤충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암술과 이 변형된 수술이 서로 이제 만나게 하는 이 곤충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앞에 설명했던 노란 코스모스 지금 가을에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이거는 배초향이라고 방아잎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꽃이 이렇게 피고 호랑나비가 날아가는데, 이런 꽃들은 뭐 약초로서 또는 그 깻잎처럼 뭐 부침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사화 또는 꽃무릇이라고 하죠. 이제 그 해남 용천사에 가면은 이 꽃무릇 축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9월 13일부터 시작했고 9월 17일부터인가 18일부터인가 20 며칠까지 그 영광 불갑사라는 곳이 있어요. 불갑사에 가면 이 꽃무릇 축제를 영광 불갑사 같은 거 꼭 한번 가볼 만해요. 굉장히 이 붉은 그 꽃무릇이 많이 피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가을에 피는 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맹문 아까 설명했고, 지금 이렇게 이제 피어 있는 것도 슈크렁이라고, 이것도 지금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많이 피어 있고, 벚국날에 아까 앞에 봤고, 뭐 잡초처럼 설명했는데 이게 콩꽃처럼 생겼죠. 여우팥이라는 그런 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사화인데, 상사화는 그 아까 꽃무릇보다 조금 더 먼저 피어요. 꽃무릇 좀 더 상사화나 꽃무릇은 어떤 특징? 왜 상사화냐면 그 가을이 돼서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꽃대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거기 꽃이 피어요. 그 꽃이 치면 잎이 나와. 그래서 겨울 동안에 잎이 이제 자라고 있다가 또 봄이 되면 이 잎이 죽고 또 꽃이 피고, 잎하고 꽃하고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상사화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잡초 중에 이쪽에 개요 중에 이제 꽃이 예쁘죠. 이건 이쪽에 넘구식물이고요. 능수화는 지금 이제 여름에부터 지금까지 뒤에서 또 설명이 됩니다. 가시가지라는 꽃인데 이건 생태 교란종이에요. 이게 가시가 굉장히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잘못 만지면 굉장히 아파요. 그런 꽃이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나팔꽃, 노란 코스모스, 나팔꽃 색깔이 약간 다른 건 아까 색소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뭐 유홍초, 붉은 서나무, 그 다음에 동부, 이게 동부가 콩이요, 콩. 그 다음 다그장보라가 있었고, 익목초, 옛날에 약초로 썼죠. 뭐 배가 아프다든지 했을 때 할머니들이 이게 콩콩콩 쪄가지고 그 액을 마시면 낫는 이제 그런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봄꽃인데, 봄꽃은 그 동영상 강의상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굴에 가면 구례 산동이라는 곳에서 산수유 축제를 매년 해요.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서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를 원하고, 산수유 꽃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꽃자루가 이렇게 긴 것이 특징이에요. 어떨 때는 얘가 지리산인데 지리산 쪽으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여기로 꽃이 피어 있잖아요. 가장 먼저 매화와 같이 가장 먼저 피는 곳이 산수유꽃이다. 산수유꽃 구례 산동 이렇게 유명한 이유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 이유는, 1000년 전에 중국 산동성의 처녀가 구례로 시집 와서 산수유를 심었다는 유래가 있는데, 그때 심었던 나무가 산동면 개척마을에 천년산 산수유가 보호수로서 지금도 있어요. 이 나무죠. 이것도 볼 수 있고요.
산수의 기록은 조선 세종실리 지리지 산림경제 등 동국예제서점 이런 많은 기록들이 있고요. 구례 산동만에 잘 살 수 있는 것은 척박한 산악 환경, 그 다음에 마을 특산물, 여기 뭐 돌도 안 트면 살거든요. 그래서 그 사양질, 그러니까 그 모래가 많은 이런 그 토양에서 수분 유지하는 데 도움도 주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이 산수유를 가지고 약초로, 그 약재로 팔잖아요. 그래서 구례에서 이 산수유나무로 자녀들 그 대학도 보내고 뭐 그랬던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수유 축제 때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사진을 볼 수 있고, 봄철에 뭐 개나리, 민들레, 제비꽃, 진달래, 개별꽃은 아주 작은 꽃이죠. 사진 찍어 놓을 게 예쁜데, 그냥 봄까지꽃도 마찬가지. 이는 굉장히 작은 꽃이고, 뒤, 뒤, 뒤천에 있다고 그러죠. 굉장히 많이 피어 있죠. 이렇게 이제 피어 있는 꽃들을 볼 수 있고, 봄철에 볼 수 있는 꽃들이에요.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고들빼기, 순천에서 이 고들빼기 그 김치가 유명하죠. 씁쓸하니 이거 꽃들이 이렇게 민들레처럼 생겼고요. 불두화, 우리 사람 머리만 크죠. 부처님 머리 닮은 꽃이다 해서 불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꽃사과, 사과는 한가운데 꽃만 피고 그 열매가 아주 작게 열려요. 그 다음에 인동꽃,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겨울내 참문서 인내했다는 그런 별명이 붙은 꽃인데 인동꽃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샤프란꽃이죠. 샤프란꽃. 이게 하얀 꽃으로는 흰꽃 나도 샤프란이라고. 공원에 가면 다정큼나무라는 꽃들이 이제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봄철에 이렇게 한옥 담장에 피어 있는 꽃들, 이런 꽃들은 산당화라고 그래요. 산당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뭐 평범, 겸손, 열정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고, 아까 앞에서 보였던 영춘화, 이게 녹색으로 된 그 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란 개나리꽃처럼 생겼는데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매화하고 벚꽃의 차이점은, 매화는 이게 그 줄기에 딱딱딱 붙어 있고, 벚꽃은 꽃이 이렇게 떨어져서 줄기에 떨어져 있는 것은 벚꽃. 그 다음에 꽃이 바로 붙어 있으면 매화꽃. 이렇게 구별해. 거의 뭐 꽃잎이랑 비슷하게 생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고 봄철에 이제 이 들판에 특히 그 논이나 밭에 이런 그 뚝에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 걸 광대나무라는 것이고, 이 색깔이 자주색, 잎의 색깔이 이게 광대가 이렇게 리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대나물인데, 그게 자주색이면 자주광대나물, 산속에 피어 있는데 이것은 흰색이기 때문에 광대 수염. 그 모양들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꽃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매실나무, 그 다음에 양지 바른 것은 아주 작은 꽃들, 양지꽃, 그 다음에 뭐 도시에서도 보도블록 사이에도 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괭이밥이라고 그러고, 수서나 봄에 피죠. 블루베리, 우리가 먹는 블루베리 꽃이고요. 뭐 냉이꽃이죠. 쌀이냉이라는 꽃이고, 그 다음에 애기나리, 개쑥갓, 그 다음에 앵두꽃, 요거를 꼭 개나리처럼 봄에 빨리 피는 꽃인데 설리화라고 이름이 좀 틀려요. 그리고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이건 봄에 피는 금당화인데 굉장히 꽃이 아름다워요. 야생화로서 뭐 아까 산당화 설명했고, 덩굴러서 빈카라는 보라색 꽃이 피기도 하고요. 애기 똥풀은 이 줄기를 끊으면 이 줄기에서 애기 똥 같은 노란 애기 나와서 애기 똥풀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황매화는 뭐 매화꽃처럼 생겼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름까지도 피어요. 죽단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국화처럼 생겼어요. 그다음 화살나무, 이게 줄기가 화살 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화살나무다라고 이름이 짓기도 해요. 해봐라 여러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아까 불의옥잠 설명을 했어요. 그 물에서 사는 수질을 정화하는 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가을에 이제 조금 있으면 털무의가 피게 됩니다. 뭐 우리가 먹는 대파의 꽃도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발톱은 봄에 피는 꽃들이고, 그 다음에 나래 가막살이는 여름에 이제, 이것도 이제 외국에 들어온 외래종이에요. 튤립,
본부채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국인데 산수국은 안에 있는 이것이 하나하나가 다 꽃이고요. 이건 가짜 꽃이에요. 그러니까 곤충을 부러지기 위해서 가짜 꽃이 피어 있고, 옥자만은 이제 주로 여름에 많이 피죠. 고마리는 물이 고여 있는 하천가에 피어 있는 그런 굉장히 많이 꽃이고, 누리장나무, 누런 나무가 냄새가 난다 해서 누리장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영상 특징상 첫 번째 시간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35분 정도 걸렸는데, 아마 강의실에서 하면은 50분이 넘게 걸려야 될 강의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 동영상 강의를 잘 보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동영상 이 강의 PPT 내에 드린 동영상도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 시를 마치고 다음에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